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솔과 뉴 테크놀로지 권연희입니다. 오늘은요, 2022학년도 2학기 그 첫 번째 보충 교재 토픽이었던 제가 공지해 드렸었죠.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메타버스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메타버스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구글 트렌드에요.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로 세계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웹서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21년도 한 10월쯤에 그 구글 서치에 엄청나게 많은 메타버스 검색어들이 유입된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검색어가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었는데요. 메타버스로.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뉴스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페이스북.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우리가 SNS로 알고 있었는데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이제 바뀔 거다라고 하면서 새 사명으로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메타라는 것으로 바꿨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서울시 메타버스 시정 구현 자체 플랫폼 구축 추진,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돈 몰리는 가상세계, 이제는 메타버스 시대, 이런 기사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신한은행 숙명여대 메타버스 캠퍼스 내 간편 결제 서비스 추진,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으신 게요.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단지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글로벌한 트렌드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메타버스가 적용되는 영역 또한 어떤 영역이 연구 분야에만 한정되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산업, 연구, 교육, 행정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버스란 초월을 의미하는 단어인 메타, 접두사와 그리고 세계를 의미하는 단어인 유니버스, 이게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메타버스라는 단어고요. 합성어입니다. 이게 스노우 크래시라는 닐 스티븐슨이 썼던 SF 소설에서 1992년, 무려 한 30년 됐습니다. 30년 전에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 소설을 보면요, 아바타에 대한 언급도 있고요, 메타버스에 대한 언급도 여기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기에선 어떻게 이런 메타버스나 아바타들을 정의하고 있는지 그 코어스를 한번 찾아보았거든요. 한번 보시면 아바타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조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청각이 가능한 신체이다. 그리고 이런 아바타끼리 서로 메타버스 세계에서 상호작용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해서는요, 대화형 3차원 무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비디오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소설에는 메타버스나 아바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 연구들을 한번 볼게요. 2022년도 올해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보고서에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 사물이 상호작용하며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 가치 창출을 하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네요. 어, 호황선 장이 올해 한 연구에 보면요, 메타버스라는 것은 실제 세계와 유사한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사람들은 실제 세계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선영이 했던 2021년도 연구를 보면요, 현실의 나를 대리하는 아바타를 통해, 아바타 얘기가 나왔네요, 일상 활동과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3D 기반의 가상세계 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이승환 2021년도 연구에 보면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며 공진화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진화한다는 것은 서로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이다. 가치 창출 얘기가 또 나오죠. 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였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메타버스는 어디서 오게 됐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뚝 떨어진 게 메타버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웹 환경이 진화되면서 메타버스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려면 1990년대부터 웹 환경이 어땠는지 좀 보셔야 돼요. 1990년대부터 이제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2G에서 3G 세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바일 폰으로 이제 웹 브라우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이전에는 이제 전화만 가능했다면 문자 메시지도 가능했고 화상 통화도 가능했어요. 그리고 주로 우리가 이때 했었던 이런 활동들은 정보 검색, 쇼핑 이런 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때는 2D 그런 자료들만 포털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2010년이 되면서요, 소셜 네트워킹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2010년이요, 아이폰이 처음 출시된 해예요. 자, 이때는 웹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4G 시대, LTE가 열렸고요. 우리가 이제 아이폰, 갤럭시 이런 걸, 갤럭시 탭 이런 걸 쓰게 되면서 당연히 핸드폰, 스마트폰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할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사업이 굉장히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쇼핑, 유튜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됐고, 그리고 OTT, 요즘 말하는 그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들 있죠. 넷플릭스나 뭐 왓챠 이런 거, 이것들의 이제 전신들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데이터들은 2D까지만 가능했어요. 자, 그런데 최근 한 2, 3년 안에요. 코로나 전후 현재의 메타버스의 시대가 열립니다. 5G가 실현되기 시작하면서 산업의 디지털화가 일어나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AR, VR, XR 이런 테크놀로지들이 웹 환경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AI 하면은 그 인공지능이죠. IoT 하면은 사물 인터넷이죠. 이런 것들이 데이터들이 처리되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도 빨라지면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도 3D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메타버스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웹 환경이 이렇게 진화하면서 웹 환경 안에서 이 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도 많아지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면서 메타버스의 시대가 열릴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메타버스는요, 또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기능의 통합을 한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포털에서 발전한 것이 이런 SNS 서비스였겠죠. 그런데 SNS와 포털의 특징만 가지고 있는 게 메타버스 플랫폼인가요? 아니요.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게임의 속성들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메타버스 플랫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의 개념 5자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메타버스는 차세대 인터넷이고 이러한 인터넷은 이제 1990년도의 포털 시대 그리고 2010년도의 SNS의 시대 그리고 그것을 거쳐서 세 번째로 최근에 코로나 전후로 시작된 그런 차세대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랫폼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가상과 현실이 융합하고 있는 것에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고요. 그 안에서 아바타라든지 어떠한 그런 자기의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한 가치 창출, 돈을 벌 수도 있고 어떠한 새로운 무슨 산업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메타버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메타버스에 대한 첫 번째 보충 자료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